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실기 시공실무 합격 전력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내건축산업기사의 실기에 대한 필답형이죠. 시공실무 부분을 공부하셔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물론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의 이론에 대한 출제 기준이 다 변경됐습니다. 실기도 일부 좀 변경이 됐는데요. 출제되는 내용들을 보면 뭐 대등소이하게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에 대한 우리 그동안에 출제됐던 문제들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앞으로의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실내건축 기사나 실내건축 산업기사나 출제 기준이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 내용들을 제가 문항을 조사를 해서 이게 어떻게 출제되는지 하는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출제 비율에 따른 내용들을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설명에 앞서서 우리 이 실내건축기사와 실내건축산업기사가 실기가 두 가지 분야로 시험을 여러분들 보게 돼 있죠. 필답형, 즉 시공실무인 필답형과 작업형입니다. 즉 복합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복합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필답형의 문제, 즉 시공실무의 문제는 시험 시간이 1시간입니다. 작업형의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시간에 대한 점수가 40점이라는 겁니다. 6시간 작업형의 점수가 60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이 40점의 점수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작업형의 준비는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물론 작업형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손에 익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죠. 그런데 비해서 필답형, 즉 시공실무 부분은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40점, 60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합해서 60점이 넘으면, 즉 작업형의 60점 만점의 점수와 필답형의 40점 만점의 점수를 두루 합쳐서 60점이 되면 합격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필답형에서 만점을 받는다고 한다면 실기에서 3분의 1이죠. 물론 3분의 1이면 관학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 40점 이상만 받아도 6, 4, 24점입니다. 그러면 64점이죠. 그래서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근히 이 필답형 시공실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도외시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오히려 훨씬 점수 따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작업형을 준비하는 시간에 비해서 물론 이 필답형의 시간이 짧기는 하죠. 근데 점수 비율로 보면 점수가 1대 1.5입니다. 40대 60이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시험 보는 시간이 1시간하고 6시간이라는 거죠. 어디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지 하는 거를 좀 깊이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답형의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필답형의 내용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책에 그 분야의 시공 분야, 적산 분야, 공정 분야, 품질 관리 분야, 이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4개 분야에 나눠져 있는 문항수를 보면 몇 문항이 되질 않습니다. 1000문항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1000문항이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실기에서도 이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물론 이론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이 지금 출제 기준이 바뀌어서 해설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또 그렇지 않고 관연도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답만 외우고 답만 찾는 그런 공부를 하신다면
다시 실기로 왔을 때 공부를 새로 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를 철저히 해두셔야 그 다음에 실기에 와서 필답형 실기, 시공실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거니까요. 좀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봅니다. 실내건축기사 문항 분석입니다. 실내건축기사 우리 책에 보시면 2000년도 이전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문항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시공 분야, 그리고 적산 분야, 공정관리 분야, 품질관리 분야에 대한 문제에 출제된 경향들을 다 분석해놨죠. 시공 분야, 적산 분야, 공정관리 분야, 품질관리 분야입니다. 그 중에 시공 분야에서 출제되는 비율이 약 76%입니다. 그 중에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 물론 조적공사와 목공사죠. 우리가 실내 디자인을 한다고 하는, 즉 실내 디자인을 계획하게 될 때, 공사하게 될 때 대부분이 목공사와 조적공사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걸 보실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보면 이 7%대의 창호 유리, 미장공사, 8%, 6%대의 도장 및 내장, 기타 공사, 도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가설 분야를 보면 약 한 2%, 아주 작은 부분이죠. 또 타일이나 금속, 합성수지 공사 부분이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된 조적 목공사, 두 번째에 창호 유리 및 미장 공사, 그리고 도장 및 내장 공사, 타일, 금속, 합성수지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출제된 것이 총 746문항입니다. 그 중에 가설공사 2%, 조적, 미장 약 14%, 13%, 이 정도의 출제 비율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책에 있는 문항의 개수가 그만큼 많은 문항의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출제된 문항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만 잘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단 이 시공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암기를 하실 때 정의가,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는 무엇인지 하는, 소위 얘기하면 반대 형성의 그런 시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용어를 넣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전부가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부분이 76%를 차지하니까 거의 다 시공 부분에서 출제가 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단지 암기를 하시는데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사를 한다는 공사 순서 같은 경우는 공사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물론 현장에 근무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을 좀 소위 얘기하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할까요? 우리 상상을 해서 이러이러한 순서로다가 공사가 진행되는구나 하는 걸 좀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적산 분야입니다. 적산 분야에서 총론, 가설공사, 조적공사, 그리고 목공사, 타일 및 미장공사입니다. 거의 3%, 2%, 거의 2%대죠. 그것이 약 114문항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현재 22년도까지입니다. 21년도까지죠. 22년도 문제는 아직 문제를 수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114문항이 약 1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설공사 같은 경우 내외부 비계 면적 구하는 거 아주 쉽죠.
내부 비계는 연면적의 90% 0.9. 뭐 외벽에 소위 외부 비계 같은 경우는 45cm를 떼느냐에 따라서 3.6m와 90cm를 떼는 쌍줄 비계냐에 따라서 뭐 7.2m를 더해서 높이를 곱해줘서 전체 둘레 길이에다가 3.6이나 7.1을 더해주고 높이를 곱해서 소위 얘기하는 거푸집의 비계의 면적을 계산하고 있죠. 조적공사 부분 주로 벽돌, 시멘트 벽돌, 그 다음에 적벽돌, 물론 블록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이 조적공사에서 벽 두께가 얼마일 때, 그리고 벽의 길이가 얼마일 때 소요되는 거, 아니면 구입하느냐, 할증률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목공사 역시 그렇고요. 타일 및 미장공사 역시 공사의 양을 대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약 12% 정도 됩니다. 물론 총론 부분에서 우리가 할증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몇 번씩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책에 있는 문제 또 강의를 들은 내용 이것들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원에서 우리 공정관리 부분입니다. 공정관리 부분이 약 한 11% 정도, 거의 적산 부분과 유사하게 출제되고 있죠. 그런데 적산 부분에 비해서 공정관리 부분, 물론 총론 부분이나 공기 단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공정표 작성에서 공정표 작성 데이터를 보고 소위 얘기하는 공정을 다 분리해 놓고 공정을 세분화시켜 놓고 1번 공정, 2번 공정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과정이 조금 어렵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일정을 계산하고 계산 공기를 계산해내고 전진이냐 역진이냐에 의해서 공정을 계산하죠. 그리고 나서 소위 얘기하는 여유 플로트라고 하죠. 프리 플로트라든지 디펜던트 플로트라든지 토탈 플로트라고 하는 이런 거를 계산해내는 거. 근데 그동안에 출제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려움 없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정관리 부분에서 그냥 눈으로 읽는다든지 그냥 책을 적당히 펼쳐보고 눈으로만 그냥 읽으신다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쓰면서 물론 암기해야 될 부분도 쓰겠지만 특히 공정표 작성 부분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려보셔야 된다는 거죠. 책에 있는 해답, 해설을 보고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인이 그거를 그려본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거기서 소위 얘기하는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거, 잘못 이해했던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만 거쳐 놓으시면 공정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부를 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총론 부분에 소위 얘기하는 네트워크 공정표의 용어들 가장 많이 나오죠. EFT니 LFT니 EST니 LST니 하는 뭐 플로트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LT니 ET니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만 총론에서 공부하시면 나머지 부분 공부하시는 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이 부분에 공기단축의 비용 구배 계산하는 거 있죠. 간단합니다. 공사비가 얼마가 더 들어가느냐, 며칠 동안이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느냐의 차이에서 하루에 얼마씩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비용 구배잖아요. 그거 계산하는 거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정표를 그려보고 계산을 하고 하는 이런 거죠. 물론 적산 부분에 당연히 계산을 해야죠. 그러나 적산 부분에 대한 계산, 공정 부분에 대한 계산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계적인 그러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품질 관리 부분입니다. 품질 관리는 몇 문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11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그 11문제 출제된 비율이 약 1%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실내건축 기사에 출제된 부분들을 보면 우리 시공 분야가 약 한
76% 정도, 77% 정도, 적산 분야가 11%, 공정 분야가 11%, 그 다음에 품질 관리 분야가 1%에 있다. 어떻게 보면 출제가 많이 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점수를 여러분들이 따기 쉬운 것,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적산 분야나 공정 관리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산한다든지 이런 걸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내건축 기사의 출제 기준 시공 분야에서 어느 분야가 많이 출제가 됐는지, 적산 분야에서 어느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됐는지, 막상 출제된 비율을 보면 조적공사가 가장 많구나, 가설공사, 목공사, 타일 및 미장공사 이 부분의 순서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강조하셔야 된다.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항의 개수의 배열이 이 부분이 비율이 맞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요. 실내건축 산업기사 문항 분석입니다. 역시 실내건축 산업기사도 시공 분야, 그 다음에 적산 분야, 공정관리 분야, 품질관리 분야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적산 분야 역시 약 751문항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출제된 것 중에 동일한 문제 빼고요. 유사한 문제, 그것 웬만큼 거의 뭐 90% 유사하다 그러면 그거를 같이 뺐을까요? 나머지 전부 다 넣습니다. 그 문항수가 751문항입니다. 이거 공부하시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일주일 안 걸리실 겁니다. 이 시공 분야 공부하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15%, 11%가 바로 조적공사와 목공사입니다. 실내건축기사나 실내건축 산업기사나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거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목공사와 조적공사, 그리고 8%대인 도장공사와 그 다음에 내장 및 기타공사, 그리고 7%의 창호 및 유리공사, 미장공사, 기타공사, 타일, 금속, 합성수지공사의 순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 아울러서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만큼 많은 문항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출제가 많이 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강조해서 책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강의를 들으시면 강의 내용을 잘 이해만 하시면 어려움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산 분야하고 공정관리 분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적산 부분 역시 약 한 13% 정도가 출제가 됐죠.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이 조적공사입니다. 뭐 총론 부분 역시 이 할증률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목공사 대부분이 조적공사, 목공사, 그 다음에 가설공사 이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총론 부분에서 우리 할증률이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죠. 그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이 할증률입니다. 근데 할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 재료를 가공한다든지 절단한다든지 또는 운반한다든지 하면서 소모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을 총론 부분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적공사, 목공사 많이 다루고 있죠. 가설공사는 실내건축 기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외부 비계, 내부 비계 면적 계산하는 문제들입니다. 조적공사는 벽돌의 양, 블록의 양 계산하는 겁니다. 단지 벽체 면적에다가 벽돌이 몇 장이 두께가 얼마냐, 벽 두께가 얼마냐에 따라서 벽돌의 장수가 달라지죠.
여기에 할증률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내용들까지 같이 해서 적산하고 있는 부분 조적공사입니다. 목공사 역시 창문틀 같은 걸 우리가 계산하고 있죠. 그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적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학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문제 풀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기본적인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죠. 0.5 비트겠냐 1.0 비트겠냐 또는 할증률이 얼마냐 하는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수가 약 13%를 차지하는 134문항의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34문항이라고 하더라도 유사 문항들을 빼고 나면 전체 문항이 이렇게 많은 문항수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공정관리 부분 봅니다. 총론에서 약 64문항, 6% 정도. 그 다음에 공정표 작성 2%, 공기단축 0.7% 요 정도입니다. 여기서 총론이라고 하는 곳에는 네트워크 공정표의 용어, EFT니, EST니, LST니, LFT니, 뭐 ET니, LT니, 뭐 슬랙이니, 더미니 하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물어보고 있죠. 공정표 작성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표 작성에서 전체 공정을 세부 공정으로 나눠서 그 공정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과정, 즉 공정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연결만 되고 나면 아주 기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계산 공기, 역진 또는 전진에 대한 방식으로다가 계산하게 돼 있죠. 그거 계산하고 나서 플로트라고 하는 토탈 플로트니 프리 플로트니 디펜던트 플로트니 하는 것들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은 기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고민 없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이 공정표 작성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 풀어보셔야만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 이거 내가 알지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본인이 그려보고 본인이 계산해보고 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부분 제가 몇 번 강조드립니다. 물론 이 조적공사, 목공사에 물량 계산하는 거, 적산하는 거, 견적하는 거 뭐 아직까지 견적에 대한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만 물량 산출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공기 단축 부분으로 들어가서 공기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때 비용구배라고 하는 걸 산정하게 되는데요. 비용구배가 표준공기에서 특급공기를 빼준 것뿐에 특급공기의 공사비에서 표준공사비의 공사비를 빼준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 공식에다 대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뭐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이 며칠을 줄이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 그럼 하루에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계산하는 것이 비용구배입니다. 그 비용구배가 작은 쪽부터 공사기간을 단축해 가는 것이 공기 단축입니다. 우리 MCX 기법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자, 이런 부분들 공정관리 부분이 뭐 한 10% 정도 출제가 됐죠. 다음 부분입니다. 품질관리 부분입니다. 품질관리 부분은 약 1% 정도 출제됐습니다. 거의 출제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출제된 내용의 문항수는 10문항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유사한 문항을 엮어보니까 몇 문항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그 비율에 따라서 공부, 물론 책의 비율에 따라서 문항수가 배열돼 있으니 책에 있는 공부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4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40점 굉장히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깨달아 주시고요. 자, 다음 봅니다. 이런 출제 비준에 따라서 관연도 문제의 출제 경향과 출제 유형에 관한 학습입니다. 즉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박스형의 문제, 서술형의 문제, 연결형의 문제, 완성형의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 하는 박스형, 그 다음에 어떤 정의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것, 또 좌우에 항목들을 놓고 관계되는 걸
연결하는 거, 괄호 같은데 완성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박스형의 문제 그러면 전체 내용을 보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내용이 뭔가를 거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서로 연결하시는 거죠. A항과 B항을 연결했을 때 A항에서 B항으로 연결하는 거 좋지만 B항에 대해서 A항과 연결한다든지 A항을 가리고 B항을 가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또 완성형이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하면 괄호 넣기죠. 괄호 넣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지 않으면 괄호 넣기 못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이 박스형, 서술형, 연결형, 완성형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공부를 해달라는 거죠. 용어 정의 색인 목록을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는 거 좋습니다. 본인이 노트에다가 그런 용어를 갖다가 배열해 놓고 또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고 요새 엑셀 우리 프로그램 이용하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인 목록을 좀 계산 문제의 공식을 좀 정리해 봐라. 그런데 이 실내건축 기사나 실내건축 산업 기사에 계산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필요한 공식들을 정리해 봐라. 또 과목당 문제를 푸는 게 거꾸로 생각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스형 연결했다면 정의로 했다면 그 정의가 의미하는 내용이 뭔가를 생각. 의미하는 내용을 보고 정의를 찾아내는 용어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 거꾸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제 유형, 용어 정의,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과목당 문제를 풀고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과정을 거치시라는 겁니다. 다음 봅니다. 각 과목당 시험 대비 전략. 실내 시공, 적산에 관한 거, 공정관리, 품질관리에 관한 거. 자, 여기에 실내 시공이나 공정관리, 품질관리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암기하셔야만 됩니다. 무조건 암기해서 하시는 거다. 그러나 시공에 대한 것도 소위 말하는 공사, 공법의 순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적산에 대한 거는 계산 문제죠. 단 조심하셔야 될 거는 실수를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0.5비냐 1.5비냐 또는 할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붉은 벽돌이냐 시멘트 벽돌이냐 하는 것들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할증 비율이라든지 또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정관리,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들, 특히 공정관리의 공정표 작성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봅니다. 핵심적인 용어 및 공식 정리 그랬습니다. 각 분야의 색인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자. 또 찾아보기 같은 걸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 앞에서 했죠. 적산에 관련된 공식, 공정관리에 관한 일정 계산이라든지 여유 계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마무리 학습법으로 박스형의 문제, 연결 완성형의 문제, 서술형의 문제. 특히 박스형의 문제는 정답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정답에 대해서 해설을 한번 해보고 연결형이나 이것에 오답 부분이 있다면 오답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책에 칸이 3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문항이 있는데 그 3개를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첫 번째 문제를 풀다 틀린 거 체크하고 두 번째 틀린 거 체크하고 세 번째 틀린 거 체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 많이 틀린 내용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서술형에 대한 키포인트. 서술형을 쓰는데 장점을 쓰는데 단점을 쓰는데 이걸 무조건 다 여러분들 암기하실 수가 없죠. 그때는 키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소위 얘기하면 기성고에 우리 공정표에서 기성고에 대한 거라든가 전체 공정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부분 공정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 특성을 다시 기록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마지막이죠. 시험 일정에 맞춘 학습 전략 방법입니다. 자, 자격 시험을 위한 60점에 대비한 학습법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40점은
100점을 받아야만 됩니다. 전체 학습이 60점이지만 필답형에서는 100점을 받겠다고 하는 생각, 즉 40점 만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작업형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쉽다고 하는 겁니다. 작업형과 필답형, 이것의 점수를 한 사람이 다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필답형은 필답형대로, 작업형은 작업형대로 채점하기 때문에 작업형에서 필답형에서 30점 받았으면 작업형에서 30점만 받아도 충분히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의 필답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점수가 낮은 줄 알고 좀 소홀히 하는 경우는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세부적인 내용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만 먼저 공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잘 구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또 시험 일정에 맞추어서 과목을 선택하자. 이해하는 과목,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 부분은 조금 미리미리 공부하고, 암기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필답형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변경이 많이 되는 법규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거는 최후의 시험 보기 얼마 전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돼요. 가능하면 전 분야를 좀 균등하게 해야 되겠다. 반복학습을 통해서 암기와 이해, 이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출제 빈도와 출제 비율이 낮고 난해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좀 버릴 수도 있어야 되겠다. 100점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에 너무 매달려서 다른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 부분은 아예 포기하겠다. 물론 그 부분이 포기가 계산 문제가 포기다 그러면 너무 많은 문제죠. 그렇지만 이 빈도라든지 비율이 아주 낮은 부분인데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좀 포기하고 가겠다고 하는 그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기사와 실내건축 산업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답형이라고 하는 것이 40점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는가, 출제 비율은 어떤 비율로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공부의 방법은 왕도가 없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에 맞는 그런 방식을 찾아서 시험에 준비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OT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